손흥민의 포지션 문제는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대표팀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다. 특히 최근 브라질 대표팀에서 별표 네이마르가 부상과 경기력 난조 사이에서 어디에 세워야 가장 빛나느냐라는 같은 화두를 던진 것처럼 한국 대표팀 역시 똑같은 고민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어디에 넣어야 손흥민이 폭발하고 어디에 넣으면 오히려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이 질문은 이번 볼리비아전 이후 더욱 선명해졌고 그 중심에 바로 원톱 손흥민 논쟁이 있다. 손흥민을 어디에 세워야 가장 거칠고 가장 본능적이며 가장 파괴적으로 폭발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측면, 그것도 왼쪽 윙이다. 이 자리는 단순히 그가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모든 정체성이 숨쉬는 공간이다. 그의 커리어와 경험이 증명해왔고 그의 몸이 반응하며 그의 플레이가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곳 역시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 서는 순간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가벼워지고 패턴은 명확해지며 자신감은 눈에 띄게 올라간다. 왼쪽에서 공을 잡는 순간 손흥민은 단순히 패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을 손에 넣는다. 그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슈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치고 나가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으며 하프스페이스에서 빠른 원투 패스로 수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속도를 죽여 수비를 끌어낸 뒤 조규성에게 날카로운 직선 패스를 찔러 넣을 수도 있다. 이 네 가지 옵션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은 상대 수비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손흥민이 측면에서 첫 터치를 하는 순간 상대 수비의 라인은 이미 살짝 흔들려 있고 박스 안쪽에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다. 바로 이 선택권이 그를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만든 핵심이다.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은 있으면 좋은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의 몸싸움보다는 넓은 공간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속도형 공격수다. 그래서 측면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단 하나,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열리는 순간 손흥민의 스피드, 각도, 움직임 모든 것이 폭발한다. 볼리비아전에서도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잡는 즉시 수비수 2명이 빨려 들어가듯 달려들었고 그 결과 조규성에게 직선 패스가 통과될 공간이 바로 만들어졌다. 이런 장면은 원톱 손흥민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사실 팬들이 기억하는 진짜 손흥민다운 골들은 거의 전부 측면에서 출발했다. 토트넘 시절 벌리를 상대로 넣었던 70m 폭주 골,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약스를 무너뜨렸던 대각선 침투,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대부분의 핵심 장면들까지.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파고드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이 패턴이 바로 손흥민의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이 패턴이 사라지면 그는 좋은 선수로 남지만 이 패턴이 살아나면 그는 세계 최고 공격수로 올라선다. 조규성과의 호흡 역시 손흥민이 측면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 조규성은 움직임이 많은 스트라이커이고 라인을 당기거나 침투 각도를 만드는 데 능하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손흥민과 이상적이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잡는 순간 조규성은 근접 침투, 먼 포스트 침투, 혹은 더미런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손흥민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 패스를 줄 수도 있고 직접 마무리를 노릴 수도 있다. 이 조합은 이미 볼리비아전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문제는 이 구조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을 전술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다. 손흥민은 굉장히 감정적인 선수이며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 전체가 달라진다. 단 한 번이 좋은 터치, 단 한 번이 수비 제끼기, 단 한 번이 시원한 중거리 슈팅이 들어가면 그의 플레이는 180도 바뀐다. 표정이 달라지고 템포가 살아나고 패스와 움직임이 모두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런데 이 자신감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장면은 대부분 왼쪽 측면에서 나온다. 원톱 자리에서는 이 스위치를 누를 기회 자체가 없다. 하지만 윙에서는 매번 공을 잡을 때마다 그 기회가 생긴다. 이 차이가 바로 포지션 논쟁의 핵심이다.
결국 윙은 손흥민에게 단순한 최적의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그가 숨을 쉬고 뛰고 결정하고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를 원톱으로 세우는 것은 호랑이를 우리 안에 넣어두고 왜 뛰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윙에 세우면 그는 뛰고 흔들고 선택하고 결국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을 주도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자리다. 손흥민을 둘러싼 포지션 논쟁은 항상 뜨겁다. 원톱이 맞느냐, 윙이 맞느냐, 혹은 자유롭게 뛰는 섀도우 롤이 맞느냐. 하지만 실제로 대표팀의 현실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 논쟁의 본질은 포지션 자체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수 구성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배분되고 누가 어떤 구역을 책임지고 누가 경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든 측면에 세우든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게 하든 간에 문제는 항상 손흥민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축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표팀 공격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며 성장이 막히는 근본적인 이유다. 볼리비아전 역시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손흥민이 프리킥 골을 넣었고 조규성이 움직임으로 경기를 흔들었고 몇몇 장면에서는 패스 플레이도 잘 연결됐지만 결국 전반적인 공격 구조는 손흥민이 공을 운반하고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넣고 직접 마무리까지 시도하는 흐름으로 흘러갔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현대 축구에서 한 선수가 4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만드는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팀은 절대 강해질 수 없고 상대는 손흥민만 틀어막으면 대표팀 전체의 공격 흐름이 무너진다. 그래서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역할 분담이다. 손흥민이 공을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즉 빌드업을 책임질 선수가 따로 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를 조율할 미드필더가 있으며 전방에서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할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있는 팀. 이런 팀에서는 손흥민은 오롯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선수로 남을 수 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경기 전체를 어깨에 짊어질 때가 아니라 결정적인 장면에서 그의 속도와 감각이 폭발할 때다. 문제는 대표팀이 이 역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흥민이 공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마지막 패스를 시도하고 프리킥을 전담하고 코너킥을 차고 투박한 상황에서는 직접 내려와 빌드업까지 돕는다. 이쯤 되면 손흥민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역할 분담이 실패하면 포지션 논쟁은 의미가 없다. 윙에서 뛰어도 공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원톱에서 뛰어도 연결될 미드필더가 없으면 고립된다. 그래서 핵심은 손흥민에게 어떤 지역을 맡기는가가 아니라 그 주변을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다. 이것이 대표팀이 풀어야 할 진짜 문제다. 포지션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팀 전반의 역할 재편이다. 정리하자면 손흥민을 가장 빛나게 하는 포지션은 분명하다. 바로 왼쪽 측면,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가속을 올려 안쪽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 혹은 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다. 이곳은 손흥민의 모든 경험이 축적된 공간이며 그의 본능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구역이다. 대표팀의 공격 흐름을 가장 안정적이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위치 또한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윙이라는 포지션을 중심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이 포지션을 그저 고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손흥민이 어디서 뛰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며 주변 선수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있다. 손흥민이 공을 운반하고 패스를 넣고 마무리를 하고 프리킥을 차고 팀의 공격 전체를 조율해야 하는 구조라면 포지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결국 또다시 고립되고 또다시 과부하에 시달리며 또다시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 공격수가 되고 만다. 손흥민을 살리는 팀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손흥민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능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팀이 그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 즉 역할의 재편이다. 미드필더가 공을 전진시키고
윙백이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조규성과 같은 스트라이커가 빈 공간을 만들고 손흥민은 그 위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비로차 손흥민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대표팀 공격은 세계가 인정하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포지션은 하나지만 역할은 팀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한다. 손흥민을 살리는 길은 그를 자유롭게 뛰게 하고 그를 결정적인 순간에만 집중시키는 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팀이 구축되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 앞에 월드클래스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을 것이다.